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화학 지식 50이고요. 저자는 헤일리 버치,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자. 원자는 화학의 구성단위이자 우주 만물의 구성단위이다. 원자를 이해하면 실험실의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한때 셰익스피어에게 속했던 10억 개가 넘는 원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빌 브라이슨의 유명한 말을 떠올려 보라. 여러분은 아니 나한테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하고 깜짝 놀랄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아주 크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초는 우리가 태어나 만 33세 생일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소금 알갱이 10억 개면 보통 크기의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원자 10억 개는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원자의 10억분의 1의 10억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날 것이다. 내 몸에 있는 원자의 수는 10억의 10억 배의 10억 배가 훨씬 넘는다. 죽은 셰익스피어에게서 온 원자들로는 뇌세포 하나 만들기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원자는 똑같지 않다.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고해상도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2년 호주의 과학자들이 원자 한 개의 음영사진을 찍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원자의 모습을 꼭 봐야 하는 건 아니다. 화학의 관심 대상은 원자보다 더 작은 아원 입자, 특히 원자의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전자의 활동에 있다. 원자를 복숭아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복숭아 씨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며 즙이 많은 복숭아 과육이 바로 전자들이다. 이처럼 원자의 공간 대부분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원자가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그만 원자핵 덕이다. 원자핵의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는데 음전하를 띤 전자가 사방으로 도망쳐 버리지 않도록 끌어당겨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사실 원자가 복숭아와 그리 비슷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비유를 조금만 더 해보자. 원자 역시 과일처럼 다양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복숭아가 산소 원자라면 자두는 탄소 원자라 할 수 있다. 이 두 원자 과일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는 씨를 전자 과육이 둘러싸고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원자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졌다. 산소는 한 쌍의 원자들이 짝을 지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탄소는 엄청난 수의 원자가 한데 모여 다이아몬드나 연필심 같은 딱딱한 고체 덩어리를 이룬다. 산소와 탄소를 각기 다른 원소로 만드는 것은 바로 양성자 개수 차이다. 산소가 가진 양성자는 8개로 탄소보다 2개가 더 많다. 물론 시보나 노벨륨 같은 아주 크고 무거운 원소들은 원자핵 안에 100개도 넘는 양성자를 갖고 있다. 작은 원자핵 공간 안에 양전하를 띤 입자들이 억지로 빽빽하게 들어차다 보면 양성자들이 서로 반발하고 밀어내는 힘이 커져서 균형이 쉽게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이 불안정한 것이다.
어떤 종류가 되었든 한 종류의 원자는 원자 핵 속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를 갖는다. 만일 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가거나 덧붙는다면 원자의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원자는 이온이 된다. 이온이란 전하를 띤 원자 또는 분자를 말한다. 이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석회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같은 온갖 물질에서 이온의 전하가 구성 원소들을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원자는 모든 것들의 구성 요소다. 원자는 DNA나 엄청나게 복잡한 분자로 이루어진 단백질 등으로 생명체를 구성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 모두 예외 없이 한 가지 특별한 원자를 가졌다. 바로 탄소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박테리아에서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사는 생물이라면 이 탄소라는 원자를 공유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물론 우리가 지구 외의 다른 곳에 사는 생물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으니 생물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진화해온 것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종류의 원자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답은 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다. 태양 전지판의 효율을 증대하고 암세포만을 찾아내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약을 개발하는 등 온갖 장밋빛 전망을 약속하는 나노 기술 분야의 발달은 원자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나노 기술의 도구는 1m의 10억분의 1 크기 수준에서 작동한다. 원자보다는 크지만 이 정도면 원자나 분자를 개별적으로 조작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2013년 IBM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한 소년이 공을 가지고 노는 장면으로 소년과 공 모두 구리 원자로 만들었으며 원자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다. 마침내 과학이 화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했다. 2장 원소 17세기의 연금술사인 헤니히 브란트는 금을 만들어내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현자의 돌을 인간의 체액에서 합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그마치 5,700리터의 오줌을 모았다. 1669년 마침내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지만 현자의 돌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오줌을 끓이고 각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화학적 방법으로 원소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것이다. 브란트는 실험 과정에서 인을 함유한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 물질을 차가운 불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빛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화학자들이 새로운 원소를 속속 발견해내던 1770년대가 되어서야 새로운 원소로 받아들여졌다. 이 무렵 10년 사이에 산소, 질소, 염소, 망간 등이 발견되었다. 200년이 지난 1869년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고안했으며 이는 규소와 황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았다. 첫 번째 이야기, 원소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물질. 인간 역사에서 상당 기간 원소란 불, 공기, 물, 흙이었다. 그러다가 제5의 원소로 별을 이루는 신비로운 에테르가 덧붙여졌다. 왜냐하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가 지구상의 물질로 만들어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원소라는 단어는 라틴어 엘리멘텀